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계산문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찰 손실 수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찰 손실 수두. 생소한 단어가 하나 보이는데, 여기는 이 수두라는 단어인데, 이 수두라는 단어는 고유한 뜻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수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압, 물의 압력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수압인데 앞에 이제 붙어 있죠. 어떤 말이 붙어 있는데 마찰. 물이 이제 관을 흘러가게 되면 이 흐르다 보면 이게 마찰이 생기겠죠. 이 관의 벽하고 이 마찰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 압력이다. 당연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물이 관을 흘러갈 때 그 마찰로 인해서 손실되는 수압을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을 보면 색깔 조금 바꾸겠습니다. 공식을 보면 H는 마찰 손실 수두라는 개념이니까 뭐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책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 이 단위는 마찰 계수입니다. 마찰 계수라는 것은 어떤 관이 있을 때 파이프관, PVC 파이프도 있고 주철관도 있고 스테인리스 관도 있겠죠. 그 관마다 그 고유한 마찰의 값이 다르겠죠. 그 관에 대한 마찰의 고유한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 마찰 계수는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 여기 있는 문제 1번으로 잠깐 눈을 돌려보면 관의 마찰 계수는 0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또 눈을 돌려서 문제 2번 보면 관의 마찰 계수는 0.03이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자리 관의 마찰 계수는 항상 주어진다. 그다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뒷부분입니다. D분의 L. D는 관의 지름, 단위 조심하시고 미터 단위입니다. 관의 지름이고 L은 관의 길이, 역시 단위는 미터입니다. L은 관의 길이. 그 다음 2G분의 V2. 2G, G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듣는 개념일 건데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9.8이라는 수치로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뭐냐? 중력 가속도의 2배라는 뜻입니다. 중력 가속도의 곱이다. 2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항상 일정한 값입니다.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 9.8을 문제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냥 2G 이래버리면 중력 가속도의 2배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V는 앞 시간에서 배운 개념이죠. 유속입니다. 유속. 유체의 흐름인데 유속이 아니고 이제 공식에서는 유속의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 이 중력 가속도 분의 유속의 제곱이다. 그래서 유속의 단위도 미터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지름도 미터 단위이고 길이도 미터 단위고 유속도 미터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말하는 이 마찰 손실 수두는, 마찰 손실 수두, 이쪽으로 잠시 눈을 돌리겠습니다. 이 마찰 손실 수두의 단위는 뭐다? 바로 미터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문제 2번으로 눈을 잠시 돌리겠습니다. 선택지를 줄 때 미터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미터를 메가파스칼로 환산을 하여서 답을 찾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마찰 손실 수두의 값은 단위가 미터이다. 외우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우기보다는 제가 반복을 하는 이유는 이런 공식들을 보고 당연하네,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문제, 이 파트는 이해가 중요하느냐 하면 문제 지금 1번, 문제 2번과 같이 계산을 하는 것, 즉 이 파트가 문제가 나오면 1번 계산을 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계산이 아니고 개념 그 자체를 물어보거나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개념이 뭐냐, 아니면 그 개념을 서술하고
서술해 놓고, 즉 항목이죠. 선택지에 항목을 하고 이것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것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죠. 개념을 물어볼 때는 이 개념을 물어볼 때는 독립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문제의 항목 선택지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를 넣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솔직히 더 요즘은 더 많이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하나의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복합적인 부분에서 이 마찰 손실 수도의 개념을 선택지 한 두 개 정도에 나열해 놓고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또는 다른 것도 판단하고 이것도 판단하기 위해서 답을 찾게 하는 아주 좋은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요즘은 유행이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이 공식을 그대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공식에서 이 지금 보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공식에서 이 h라는 손실수도의 값, h가 아니어도 관계없는데 이 값은 왼쪽에 있는 이 값은 오른쪽에 분수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 분모에 해당하는 것, 이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고,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커질 때 이것은 작아지고 이것이 커질 때 이쪽이 커지면 이쪽은 작아진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쪽에 있는 분자는 왼쪽에 있는 이 값과 무슨 관계에 놓여 있다? 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요 밑에 있는 이 개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념 1. 관에 흐르는 유체의 마찰력은 관의 길이에 비례하고, 무슨 말입니까? 관이 길면 길수록 마찰력은 비례 커진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길수록 마찰력이 길어진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 관의 지름에는 반비례한다. 지름이 작은 관이 있고 지름이 큰 관이 있을 때 이 지름의 반비례라는 것은 지름이 클수록 마찰력이 작다. 즉 마찰력은 지름이 작은 쪽이 크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금방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감각적인 느낌하고 실제 사실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외운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공식 여기 써놓았는데 이 부분 D 관의 지름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길이는 이쪽에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 길이 짧은 관과 긴 관이 있을 때 당연히 긴 관이 마찰력이 크죠. 그래서 길이에는 뭐 한다? 비례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D 관의 지름. 왜 이런 혼돈이 오느냐 하면요, 흰색으로서 한번 물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이 관의 지름, 관의 둘레라고 하겠습니다. 이 좁은 관이 물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넓은 관에도 물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그냥 편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위에 있는 이 관이 물이 닿는 면이 작아요. 물이 닿는 면이 작아. 반대로 닿는 면이 크다. 그러면 마찰력은 이쪽이 더 커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맞죠? 물이 닿는 면적이 작고 물이 닿는 면적이 큰 것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걸 가지고 설명할게요. 같은 시간을 물이 흘렀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꺼볼게요. 제가 이렇게 꺼보면 같은 구간을 이렇게 끊었을 때 어느 쪽에 물이 많이 흘러갔다고 생각하면 양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는 물의 양이 한 이 정도로 흘러갔다고 보면 되죠.
그럼 여기서는 물이 흘러간 양이 같은 시간과 구간을 끊었을 때 물이 이만큼 흘러갔다는 말이죠. 즉 관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물의 양이 많다는 말입니다. 고로 물 전체로 봤을 때 마찰력은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의 지름은 마찰력에 반비례한다. 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 반비례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마찰력은 적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적용되는 개념이 시설 파트죠. 시설 파트에 보면 공동현상이라고 있습니다. 펌프의 그 특성 중에서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현상을 줄이는 방법, 공동현상을 어떻게 하면 없애겠느냐, 여러 방법인데 그 중 하나가 관의 지름을 넓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의 지름을 넓힌다는 말은 결국 마찰력을 줄인다. 임펠러라고 합니까? 프로펠러하고 물이 닿는, 또 물이 닿는 마찰력이 커질수록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비등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거품, 즉 비등점, 즉 거품, 캐비테이션,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은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동현상은 그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관의 지름. 이 관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물이 지나가는 마찰력은 줄어든다. 고로 아까 말씀드린 공동현상을 예방하는 또는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다르게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이지분의 유속의 제곱. 이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반비례하는 것이고, 유속 당연하죠. 관의 길이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빨리 가면 당연히 빨리 갈수록 마찰력은 커지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빠를수록 저항이 커지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신경 쓸 바가 전혀 안 되고, 우리가 한 번 더 강조드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관의 지름이 커질수록 마찰력은 반비례한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왜 그런지 이 그림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면 어떤 다른 문제, 다른 개념에서도 말을 바꾸었을 때 그것이 무슨 말이라는 것을 알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닫고. 자, 개념은 이 정도로 했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개념 문제도 분명히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우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내경이 40mm입니다. 관의 지름이죠. 관의 길이는 20m인 급수관의 유속, 물의 속도 유속 2m/s로 보낼 경우 마찰 손실 수두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압력 강하는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어 물어볼 수 있다면 같은 개념입니다. 압력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이 말입니다. 마찰 계수 주어지는 값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찰 손실 수도의 단위는 미터라고 했죠. 아까 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미터가 아닌 것, 밀리미터가 있네요. 그럼 이것은 미터로 빨리 환산을 해야 되겠죠. 환산하기는 충분히 연습을 하셨을 겁니다. 0.04. 자, 환산 끝나고도 환산할 거 이제 없습니다. 다 미터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겠죠. 우측에 한번 써볼까요? 마찰 계수 0.02 곱하기 D는 환산된 값 0.04. 그 다음에 관의 길이는 20m 곱하기 2 곱하기 9.8. 네,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유속 2의 제곱. 네, 2의 제곱 해도 되고 2의 제곱 그냥 4 써도 됩니다. 이것이 계산한 결과값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는 계산기에 누르는 방법 다른 거와 동일한데, 여기 0.02는 결국 분자죠. 분자에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분자들을 다 곱해 가지고 분모를 각각 나누면 됩니다. 분모를 각각 나눈다. 무슨 말씀이냐? 계산기에 이렇게 조작을 하면 되겠죠. 분자를 다 곱하는 거죠. 0.02 곱하기 20 곱하기 그냥 4 하겠습니다. 4.
요까지는 다 곱했죠. 그 다음 모가 시작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누기로 해야 됩니다. 0.04. 더 조심해야 될 것. 여기 위에 시계 곱하기가 있다고 해서 계산기에도 이제 곱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분모는 전부 다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누기 2. 마찬가지입니다. 분모는 전부 다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9.8는까지 눌러줘야 됩니다. 이것이 계산기 조작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네요. 자, 맞습니까? 위아래 한번 비교해 보고 답은 0.2이 아니고 2.04가 되겠네요. 가장 큰 사치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 2.0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했습니까? 됐고 이제 닫고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내경 관의 지름이 40mm인 관에 유속 2m/s의 속도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이때 관의 마찰계수, 항상 주어지는 값입니다. 마찰계수 0.03, 관의 길이는 200m일 때 압력 강하는 이라고 되었습니다. 압력 강하는 이라고 물어도 되고 마찰 손실 수두는 이렇게 물어봐도 같은 개념입니다. 결국 관의 마찰에 의해서 수압이 낮아지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이 끝에 질문을 어떻게 하더라도 동일한 것이다. 이 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한번 공식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마찰계수 0.03이라고 했죠. 0.03 곱하기 환산해야 될 게 하나 있네요. 여기 밀리미터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빨리 해야 되겠죠. 0.04 원념에다가 0.04를 쓰겠습니다. 분의 L 관의 길이는 200m죠. 200m. 다음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9.8. 그 다음에 유속은 2m/s라고 환산할 거 없네요. 그래서 2의 제곱. 암산해서 4를 써도 도방하겠죠. 2의 제곱 되겠습니다. 2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은 어떤 결과값이 나오겠죠. 계산하면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 결과값의 단위는 뭐다? 마찰 손실 수도의 단위는 미터. 그런데 우리가 보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선택지는 전부 다 단위가 뭐다? 메가파스칼이다. 그 미터를 메가파스칼로 고치려면은 환산을 해야 되겠죠. 나누기 얼마? 100. 그래서 결과값에다가 나누기 1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 조작 순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1번, 조금 전에 1번 문제에서 보았을 겁니다. 그대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0.03 곱하기 200 곱하기 그냥 4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나누기 분모니까 나누기가 시작된다고 했죠. 나누기 0.04 나누기 2 나누기 9.8는까지 눌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산하면 아마 이게 30.6까지 나올 겁니다. 30.6을 갖다가 메가파스칼로 환산하면은 0.3 되겠습니다. 답은 3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0.03 여기서부터 나누기 조심해야 됩니다. 또 나누기입니다. 분모에 해당하는 건 전부 다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답까지 유도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닫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문제 3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다시 봅니다. 지름, 관의 지름이 150mm. 환산해 놓고 가겠습니다. 0.15가 되겠습니다. 환산해 놓고 가겠습니다. 0.15. 관의 길이는 320m. 매초 60리터의 물이 흐를 때 매초 60리터의 물이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유속입니까? 유량입니까? 빨리 판단해야 되겠죠?
물이 흐른다. 이 정도의 60리터의 물이 양이 흐른다는 것은 유속이 아닌 뭐가 된다? 유량이 됩니다. 우리가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유속입니까? 유량입니까? 유속이 필요하죠. 공식 왼쪽 위에 있네요. 잠깐 눈 좀 돌려보겠습니다. 유속입니다. 유속. 근데 여기는 60리터의 물이 초당 이 정도의 물이 흐른다라고 했으니까 유량입니다. 유량.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 공식 떠올려야 되겠죠? 유량에서 유속을 구해내는 공식 기억해야 됩니다. 관의 마찰 손실 수두는 마찰 계수는 0.03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필요 없는 거 좀 지우고요. 그럼 일단 유량에서 유속을 구해내는 것, 유속 공식 한번 복기를 해 보겠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복기하십시오. 자, 유속 V는 유량 Q 나누기 관의 단면적 A라고 하였습니다. 관의 단면적. 그럼 여기 문제 3번 어디를 봐도 관의 단면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 A도 다시 구해내야 되는데 A를 구하는 공식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로 A를 구하는 공식은 유량 나누기 무량 나누기 아니고 4분의 파이 D 제곱. 자,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것으로서 우리는 관의 단면적을 구하고 유량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속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하죠? 근데 또 유량을 보니까 더 복잡한 게 우리가 아는 유량은 세제곱미터 퍼 세컨 초단위죠. 세제곱미터 단위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는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가 되겠죠. 1000리터는 1세제곱미터. 근데 60리터니까 이것도 세제곱미터 단위로 환산을 또 해야 되겠죠. 나누기 1000입니다. 그래서 유량은 또 나누기 1000을 해서 이것은 0.06이 되겠습니다. 식을 세우는 데까지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사실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나중에 풀어야 된다. 시간이 남을 때 풀어야 되는데 딱 보는 순간 환산해야 될 것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식을 여기서 이제 유량을 통해서 유속을 구하고 다시 또 해야 되고 중간에 한번 누르는 실수하면 또 답이 다르게 나오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유속 구하는 공식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유량은 0.06이 되겠습니다. 유량 Q입니다. 유량 나누기 4분의 파이는 3.14죠. 3.14 곱하기 D는 환산된 이 값을 써야 됩니다. 150 쓰면 안 되겠죠. 0.15의 제곱 하면은 이 값이 뭐가 됩니까? V.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여기는 유속 V의 값이 나오겠죠. 자, 계산을 하는 결과 제가 좀 외워놨는데 3.4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 3.4를 가지고 우리는 원래 공식, 처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찰 손실수도의 공식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찰 손실수도 공식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찰 계수 나와야 되겠죠. 0.03 곱하기 D는 0.15 L 관의 길이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길이 나와 있죠. 길이는 환산하는 게 아니죠. 320 되겠습니다. 곱하기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우리 3.4 구했죠? 3.4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유속이죠. 유속이죠. 자,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3.4 그냥 넣으면 안되죠. 이게 제곱 붙여줘야 되겠죠? 예, 됐습니다. 이것을 풀어내면 우리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풀어내면 답이 되겠습니다. 푸는 순서는 계산하는 방법은 1번과 2번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였을 거니까 한번 풀이를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네요. 자,
또 실수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되겠죠? 사이즈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어휴, 복잡합니다. 계산 과정도 복잡하고 환산할 것도 많고. 자, 식1. 이 식1이라고 보이는 요것은 뭘 계산한 거였습니까? 유량에서 뭘 계산한 것이다? 유속을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유속을 죄송합니다. 아니네요. 제가 이렇게 또 실수를 또 하고 말았네요. 식 2번입니다. 2번. 자, 식 2번. 이거 3.4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유량에서 유량을 가지고 이것이 유속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유속이 여기 있는 가로죠. 제가 일부러 가로를 비워놨습니다. 이 가로 자리, 유속의 자리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됐습니까? 조금 혼돈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식2가 유량을 가지고 유속을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속을 구한 결과 3.4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계산기에서 이 순서대로 계산하는 결과 37.7.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이런 문제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령껏 나중에 좀 풀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도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공식이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응용을 했어도 얼마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칠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또 모르죠. 이렇게 한번 어려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십시오 하고 출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반복해서 꼭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 조금 길었는데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